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1주차 상장하는 유일한 종목 소룩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소룩스는 종목 소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LED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공서나 여러 건설 기업들 쪽에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는 실내등, 그리고 도로 가로등이나 터널에 들어가는 등, 그리고 이제 방폭, 이제 가스 같은 거 폭발에 방지할 수 있는 LED 등과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LED 등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약은 저번 주 29일, 31일 이틀간 걸쳐서 완료가 됐는 상태고요. 현재 공모가는 만원에 확정이 되었고 개인 청약률이 1660대 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공모가가 조금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0대 1이라는 것은 굉장히 준수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상장일날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요번주 금요일인 11월 6일 상장을 하고요. 미래세대우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청약을 하려고 돈까지 준비해 놨다가 제가 이체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는 청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익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종목이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상태고요. 아마 배정받았으면 다섯 주나 여섯 주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김복덕 대표겠죠. 그 대표가 약 40%, 최대 주주가 26%에서 약 6개월에서 2년 사이 되는 기간에 총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66% 정도 물량이 되는데 사실 최대 주주 물량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중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장기간 나오지 않을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하고 상장일날 공모했던 물량과 기타 주주들 물량을 합쳤을 때 약 24.32% 정도가 이제 유통이 가능한데 이 물량을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지금 보면은 약 3% 미만 한 2.5% 정도가 지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신청이 되었고요. 그나마 그것도 보통 15일에서 1개월 사이에 모든 물량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확약 물량이 약 97%고 이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 기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반에 어느 정도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바로 던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 날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15일에서 1개월 사이 약간 좋은 흐름으로 가더라도 이전에 어느 정도 물량 종목의 분위기를 보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미래세대우가 신주인수권 부사채 해서 이제 약 98,683주 정도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상장 후에 공모가로 행사 가격이 정해집니다. 근데 상장 후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언제든지 행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의무 보유 확약이나 보호예수 물량 이외에 약 98,000주 정도도 추가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주식수가 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룩스 같은 경우에 18년도 19년도를 보면은 약 543억 711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당기 순이익은 2018년도에는 조금 낮은 23억 2019년도에는 꽤나 높은 한 58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 11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밖에 기록을 못했고 매출도 작년 대비 조금 하락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도 비슷하게는 흘러가지만 조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단순히 올해 요 매출만 유지한다고 쳐도 약 480억 정도밖에 매출을 못하니까 실제로 매출은 좀 코로나 영향이겠지만 크게 감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을 했을 때는 816억 정도의 시총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가가 지금 보시면은 한 최고가가 한 12,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12,000원까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시총이 797억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공모가 기준 시총이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만약에 하락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은 그때는 세력들이 이 가격 괜찮겠다 싶어서 매집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 예측대 기관 경쟁률도 1135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하고 최대 주주의 구성하고 비율은 사실 보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구성 자체는 그래도 한 명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지분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최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도 높지만 정확한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약 24.32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장일 날 유통되는 주식수는 198만 3,670주입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굉장히 안 좋죠.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기관들 쪽에서 이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으로 해가지고 약 98,000주 정도도 추가로 3개월 뒤부터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테마성입니다. 최근에 피플바이오나 또 오늘 상한가 같은 박셀바이오 같이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쪽에 관계된, 특히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 이런 쪽에 있는 이런 테마들은 최근에 이런 조건들이 안 좋아도 저점을 찍고 그냥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LED라는 사업은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보통이라서 굉장히 큰 상승들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이해가 판단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1135대 1, 개인은 1660대 1로 굉장히 준수한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점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점을 찍더라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살짝 조건들은 좋으니까 공모가 대비 살짝 갭을 띄우고 잠깐 상승을 줬다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모가 대비 시총이 약 816억인데 2020년도 당기 순이익 전반기 때만 11억이고, 이거를 그냥 1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22억 정도가 됩니다. 2019년도에는 한 58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공모가 시총 대비해서도 PER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14 정도 됩니까? 580에 4면은 232, 800, 912, 한 14 정도 되겠네요. 14 정도에 해당하는 PR을 기록하고 있다. 안 되겠네, PR이. 13 정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맞네. 죄송합니다. 거의 딱 14네, 14. 912가 아니고 812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의 14가 거의 딱 14에 해당하는 PR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시장의 흐름이 현재 조금 나쁜 상태죠. 시장의 흐름이 나쁜 상태고, 물론 오늘 발표 나는 것 중에 이제
대주주 조건을 3억으로 내리지 않고 10억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조만간에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나면서 물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뭐 트럼프가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래 되면 또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료들은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상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요 위에 데이터 기준으로 솔직히 SK바이오팜 직후에 좋은 시장일 때는 제가 얘기하기로는 130에서 150% 사이에 시초가가 잡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시초가 정도는 지켜주는 상태에서 시초가 위에서 마감이 될 것 같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경우에 따라 한 180% 그러니까 18,000원 정도 이상 또 종가 이상에서 종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에 지금 이 데이터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한 시초가가 12,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사이에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이 좋지 않고 의무 보유 가격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초반에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흘러내리는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게 130% 전후반에서 시작을 예상하고 큰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며, 하락했을 때 15,000원 이하의 종가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노선이 한 1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피플바이오 때처럼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면은 약 8,000원 부근 정도면은 그 시총이 거의 한 650억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8,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근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사이에 해당하는 시총, 한 8,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만 가격이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거기서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종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130%대 전후에서 시초가가 잡히고, 상승이 됐다가 결국 한 15,000원 전후에서 종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예상을 틀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꽤나 죄송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는데도 계속 신중을 기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냥 소신껏 일단 과거 기준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예상하는데,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드렸고요. 과거 기준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흘러내릴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틀려서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상장 당일날, 대응 잘 하셔서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